미국은 10여 년 전부터 부패와의 투쟁이라는 위장 아래 유럽, 특히 프랑스의 다국적 기업을 성공적으로 와해시켰다. 미국 법무부는 유럽계 다국적 기업의 고위 관리자들을 기소하고 때로는 그들을 감옥에 보냈으며 유죄를 인정하도록 강요하여 이들 기업이 미국의 거액의 벌금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나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각 나라마다 대표하는 경제 산업이 있습니다. 독일은 공업기술과 의학 그리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영국은 무역과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대국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두 개의 축이고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IT, 인재, 문화, 예술 등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경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네요. 20세기에는 총칼로 무장한 전쟁이 있었다면 21세기에는 소리 없는 전쟁, 경제 전쟁이 여기저기서 발발하고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고 때로는 인질도 존재하는 전쟁. 이 전쟁과도 같은 경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나라마다 끊임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또 정치와 경제, 사법부가 똘똘 뭉치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이 경제전쟁에 보이지 않는 뒷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레데릭 피에루치의 미국 함정입니다. 이 책은 미국이 어떻게 자국법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의 개인과 기업을 공격해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지에 대한 내막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고발자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알스톰의 최고 경영자였던 프레데릭 피에루치입니다. 프랑스인이었던 피에루치는 미국의 해외 부패 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돼서 미국 교도소에서 2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3년 동안 가석방 상태에서 경찰의 감시를 받아야 했죠. 이렇게 그는 5년간 미국 법무부와 무죄를 둘러싼 법정 투쟁을 해야 했고 또 믿고 의지했던 회사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아무런 정보 없이 읽었을 때 아주 잘 쓰여진 소설인 줄 알았어요. 무엇보다 구성이 탄탄하고 스토리 전개가 긴박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저자가 겪은 진짜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면서 와, 내가 영화 감독이라면 이 책을 영화로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에 몰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의 일 같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 2위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으로서 우리나라 기업과 개인 역시 미국의 해외 부패 방지법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2017년 우리나라 대기업 또한 뇌물 혐의로 유죄를 판결받은 이후 해외 부패 방지법에 의한 글로벌 사업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누구든 피에루치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팩트입니다. 자, 그럼 겉으로 드러나는 사상자는 없지만 사실상 생사가 달린 경제전쟁,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본 컨텐츠는 협찬으로 제작됐습니다. 피에루치 승객께서는 비행기 착륙 후 저희 승무원에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탑승한 보잉 777 항공기가 뉴욕 케네디 국제공항의 활주로에 막 내려앉은 때였다. 나는 동틀 무렵 싱가포르를 출발, 홍콩을 경유해서 24시간 이상을 날아오느라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2013년 4월 14일 저녁 8시 정각. 재난을 알리는 기내방송은 바로 이때 울려 퍼졌다. 그때 내가 의심했어야 했던 것일까? 장거리 비행에 익숙하기는 했지만 시차 때문에 머리가 멍한 상태였다. 45살이 되기까지 알제, 맨체스터, 홍콩, 베이징, 윈저, 파리, 취리를 거쳐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근무 중이다. 알스톰에서 일하면서 지구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20년 동안 이런 기내방송은 여러 차례 들어왔다. 약속 시간이 조정되었다든지 분실했던 핸드폰을 찾았다든지 하는
그런 방송들이었다.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사무장을 찾아갔다. 그런데 젊은 사무장은 당황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녀는 어색한 몸짓으로 비행기 출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가리켰다. 여성 1명, 제복을 입은 남자 2~3명, 그리고 사복을 입은 남자 2명이었다. 여성이 공손하게 나의 신분을 확인하더니 명령하듯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말했다. 내가 나의 이름을 말하자 제복을 입은 1명이 재빠르게 내 팔을 잡아 등 허리에 누르고 다른 한쪽 팔을 등 뒤로 꺾고 양손에 수갑을 채우더니 프레데릭 피루에츠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라고 말했다. 영문도 모른 채 FBI로 끌려간 피에루츠는 검사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가 2003년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따내기 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이 미국의 해외부패 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한 FBI는 3년 전인 2010년부터 알스톰이 여러 국가에서 벌인 불법 행위를 조사해 왔으며 피에루츠가 이 사업의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사업의 내막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회사와 연락하지 말고 변호사 선임도 당분간 포기하며 자신들의 조사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날 간단한 조사 후 피에루츠는 구치소로 수감되었으며 수감 절차를 밟는 내내 생전 처음 겪는 수모와 멸시를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갑자기 나는 한 마리 짐승이 되었다. 오렌지색 죄수복에 가슴에는 쇠사슬, 손과 발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걷기도 숨쉬기도 어려웠다. 나는 묶인 동물이었다. 나는 함정에 빠진 짐승이었다. 어제 저녁 그들은 나를 감방에 쳐넣었다. 악취가 심해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다. 방에는 창도 없고 문틈 사이로 어슴풀의 마당 같은 것이 있었다. 다투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끊임없는 비명, 악몽이었다. 배가 고프고 갈증이 심했다.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 짧은 기내 방송을 들은 후로 8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 그 순간부터 나의 인생이 뒤집힌 것이다. 미국은 1977년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미국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서 해외 부패 방지법을 만들었으나 몇 번의 개정을 거쳐 미국의 해외 부패 방지법은 어느 나라의 어떤 기업에도 적용 가능한 무소불위의 법이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느 기업이든 미국 달러로 계약을 하거나 지메일 또는 한메일처럼 미국에 기반을 둔 서버를 이용해서 메일을 주고받거나 저장하거나 심지어 단순히 전달하기만 해도 그 기업을 기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수정법안은 미국의 교묘한 속임수나 마찬가지다.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률을 타국 기업에 간섭하거나 지하 경제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막힌 도구로 탈바꿈시켰다.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끊임없이 이 법의 역의 적용에 한계를 시도했다. 심지어 글로벌 제약회사를 기소하기 위해 외국 의사들을 공직자로 간주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들이 공공서비스 위탁 업무에 종사한다는 명분으로 기업들이 미국 해외 부패 방지법 위반으로 납부한 벌금 총액이 2004년에는 $10,000,000 정도였는데 2016년 갑자기 27억 달러로 증폭했다. 9.11 테러 이후 발효된 애국자법이 벌금 증가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이 법은 테러 방지법이라는 명분 하에 NSA, CIA, FBI 등 미국 정부기관이 외국 기업과 그 직원들을 광범위하게 감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2013년 전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프리즘이라는 전자감시 체계를 이용한 미국 정부 비밀 정보 사찰을 고발하면서 세계 각국은 비로소 미국이 주요 디지털 기업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스카이프, AOL,
애플 등도 미국 정보기관과 정보를 공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미국 정부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여 OECD 국가들도 부패 방지법을 입법하도록 촉구했다. 프랑스는 2000년 5월 OECD를 통해 부패 방지 협약을 발표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달리 역에 적용을 가능하게 할 법안을 제정할 수단도 야망도 없었는데 이것이 그들을 함정에 빠뜨렸다. OECD 뇌물공여 방지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이 유럽 기업을 기소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역으로 미국 기업을 공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갖추지 못한 채 그것은 우리 모두를,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OECD 회원국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악성 메커니즘이다. 세계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2001년과 2002년 사이 1조 달러가 뇌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무역 총액의 3%에 해당한다고 한다. 당연히 미국 기업도 조사 대상이다. 해외 부패 방지법이 시행된 근 40년 동안 미국 법무부는 석유업계 대기업, 예를 들어 엑슨모빌이나 쉐브론과 같은 기업이나 혹은 레이시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UTC, 제너럴 다이나믹스와 같은 방위산업체에는 어떤 문제도 적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감한 영역에서 어떻게 이들 미국 대기업들만 거액의 커미션에 의존하지 않고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을까? 미국 대기업이 기소되는 경우는 대부분 다른 나라에 의한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가급적 자기들이 수사권을 가져가서 안방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요리한다. 피에루치는 이후 미국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프랑스 최대 에너지 기업 알스톰을 흡수하기 위한 인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국 법무부가 자신을 체포해 유죄를 인정하게 한 후 해외 부패 방지법으로 자국의 기업인 GE를 도우려는 의도였다는 것이죠. 미국은 에너지, 통신, 석유, 가스 등 두각을 나타내는 해외 기업을 공격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2015년 GE가 알스톰을 인수했다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 인수 과정에는 독일의 에너지 기업인 지멘스도 참여를 했는데 GE는 지멘스보다 적은 금액을 써내고도 알스톰을 인수하는 데 성공하죠. 기사에는 피에루치와 알스톰, 미국 법무부와 GE와의 처절했던 상황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 이런 얘기하죠. 팩트와 진실은 다르다. 결국 알스톰은 미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받았고 에너지 분야의 사업도 미국의 GE로 넘어갔습니다. 피에루치는 에필로그에 다음과 같은 심경을 남겼습니다. 결코 없었던 일로 할 수 없다. 나는 계속 싸울 것이다. 이것은 전쟁이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전쟁이며 군사전쟁보다 더욱 복잡한 전쟁이며 산업전쟁보다 더욱 음험한 전쟁이며 대중들은 잘 알지 못하는 전쟁이다. 법률 전쟁이기도 하다. 즉 법률 체계를 이용해 적 또는 적이라고 확정된 목표물을 범법자로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최대의 손해를 입히고 위협수단을 통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특히 지금은 위협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최근 클라우드 법안을 공표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보기관이 미국 외 지역의 개인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메일로부터 SNS, 채팅 기록, 사진, 동영상, 회사 기밀 문건 등 모든 정보들은 정치 경제 전략 차원에서 사용될 수 있고 미국 행정부는 이렇게 수집한 기록들을 합법적으로 보관,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속을 수는 없다.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워싱턴은 소수 산업계 거두들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미국 법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뿐이다. 우리는 잊어버렸거나 혹은 보고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같이 읽어본 미국 함정은 프랑스가 어떻게 자국의 산업계의 보석을 미국에 갖다 바쳤는지, 미국은 어떻게 다른 나라의 기업을 자국의 법률을 이용해 강탈하는지를 밝히려 했습니다. 미국 법규를 위반하는 누구라도 기소할 수 있는 해외 부패 방지법. 이 법 앞에 다른 나라는 대항의 여지가 없습니다. 협조하거나 굴복하거나 사라지거나.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 또한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경제 전쟁 이야기. 지금까지 한뼘 서재 올림에서 펴내고 정혜연이 옮긴 프레데릭 피에루치의 미국 함정이었습니다.